울세라 인증패 이렇게만 쳐봐도 지금 뭐 한 수천 개 나오거든요. 잠재적으로 영업정지의 위험에 처해 계신 병원들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들의 이혜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의료계에서 의료 광고 때문에 이슈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리즈로 함께 살펴보게 될 의료법 중에서 56조 부분이 금지되는 의료 광고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들이 그 현실의 개업시장에서 병원들이 운영되는 형태랑은 맞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조항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좀 다뤄볼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우선 56조 2항 14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조항을 보시면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방금 말씀하신 그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선 대표원장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법 89조에 따르면 의료법 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료법 64조는 56조를 위반한 경우에 의료업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광고 한 번 잘못하면 영업정지 1개월이 바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장님들은 본인이 형사처벌받아서 벌금이 나오시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보다도 영업정지가 더 무섭거든요. 추석이나 설날 이런 대목 같은 때 영업정지 한 달 딱 떨어져 버린다 이러면은 사실상 병원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일반인 관점에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상장을 올리거나 인증이라는 단어만 사용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게 사실 좀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감정이나 상식이랑은 조금 다른 거죠. 법에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의료에도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피부 미용 개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 규정들이 현실을 좀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사실 저는 진짜 잠재적인 폭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PD님 혹시 그 피부과 시술 어떤 거 받으시나요? 잠깐 피부가 처져서 울세라도 받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건조하고 잔주리 점이 있어가지고 리쥬란도 받고 있어요. 사실 광고 규정 같은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편찬을 해서 제공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울세라 인증패 이렇게만 쳐봐도 지금 뭐 한 수천 개 나오거든요. 잠재적으로 영업정지의 위험에 처해 계신 병원들인 거죠. 그럼 좀 의아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안 됐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제 주변의 원장님들은 크든 작든 한 번씩은 앓고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옆 건물에 이제 경쟁 병원이 이제 민원을 넣는다거나 시술에 불만족스러웠던 고객분이 신고를 한다거나 직원분이 대표랑 다투고 이제 퇴사하면서 민원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규정 자체가 반대 해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상장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상장이 써 있으면은 다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영업정지도 당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형사처벌도 당하시고 그런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소위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람들 상대방한테 이렇게 피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계속 다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치과 의사분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단톡방을 만드시고 일종의 자경단처럼 광고 규정 위반하고 있는 병원들을 그냥 스스로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단체들도 이미 생긴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져도 좀 살벌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광고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응이랑 행정처분 대응이 합쳐진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 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죠. 근데 이제 이 분야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꼭 풍부하고 업계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을 선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주변의 원장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법이나 의료나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듯이 법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될 광고를 안 올리는 게 제일 좋죠. 제 주변 원장님들은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광고물을 받게 되면은 저한테 한 번씩 검수를 받고 업로드를 하세요. 그럼 제가 이 문구는 안 된다, 이 내용은 위험하다 이렇게 봐드리기는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본인 병원을 만약에 운영하고 계시다면은 게시한 광고물들 중에 혹시 상장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인증이란 단어가 들어가진 않았는지 한번 빠르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법에서 규정한 단어를 쓰지 않는 선에서 병원에서 마케팅도 가능한 그런 것도 좀 컨설팅 해주시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의 규정 자체가 반대 해석의 여지가 없게 규정돼 있다는 뜻은 그 문구만 안 쓰면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면 만들어진 광고물의 형태가 그 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충분히 광고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리즈 첫 번째 내용으로 상장 내지는 인증을 활용한 광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의료법이나 의료 광고 관련한 내용을 스스로도 체크하실 수 있는 꿀팁들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계속 영상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해 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